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오늘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한테요? 오, NH농협 일반직 지원자네요. 네, 야 일단은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재한 씨는 뭐 네. 농협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 근데 제 주거리 은행이 농협이라서 아, 사실 그냥 제 돈이 떠올라요, 이게. 포비 씨는요? 네, 뭐 장보는 많이 쌓이셨나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뭐 없어요. 네. 포비 씨는요?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네. NH농협 하면은 오랫동안 류현진 선수가 CF 모델로 나왔거든요. 아,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모델이셨죠. 류현진 선수가 좀 떠오르는데. 아, 네네. 멘토님 그 농협의 채용 과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채용 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저는 농협하면 한번 떠오르는 거 그래도. 농업. 아, 생각해 놓으셨다. 농업이요? 아니요, 농업인을 위한 어떤 아, 아, 그렇죠. 농업인. 아, 네, 그렇죠. 뭐 그런 걸로 많이 생각하죠.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걸 떠올려주셔서. 예, 예. 자, 그렇다면 어, 채용 과정이 네. 어떤지. 채용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농협이라고 하는 게 농협 중앙에도 있고 지역 농협도 있고 농협 계열사 채용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농협 중앙의 채용도 있고 지역 농협이 있는데 지역 농협은 이제 지역별로 인천 지역, 뭐 경기 지역 해서 이제 따로따로 채용이 되고 있고요. 네. 중앙에는 전국 단위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이제 채용 기간이나 이런 시즌이 좀 다르니까 그때마다 확인하셔서 이제 채용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게 농협은행이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10개가 넘어간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맞나요, 이게? 진짜요? 10개가 넘는데 뭐 많은 양의 글을 쓰라고 하지는 않고요. 2, 300자료들. 그렇죠. 이제 한 약수량이 한 5개 정도 나오고 서술량이 한 5개 정도 나오는데 뭐 성격의 장단점이나 뭐 취미 특기 같이 또는 좀 특별한 거는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3가지 이렇게 작성하라고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고 네. 나머지 5개는 뭐 한 700자 정도의 분량으로 네, 작성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많은 항목들을 다 쓰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권 입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혹시 은행원이 되려는 이 자질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자격 요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돼야만 은행원이 된다 뭐 이런 솔루션이 있는 그런 건 건 없죠.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가 행원이 되는 친구들, 은행원이 되는 친구들을 보니까 경제나 이런 그 경영적인 부분, 금융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네. 이제 면접에 가서도 내가 이제 행원으로서 어떤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경제나 경영, 금융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금융 쪽하고 기업금융이 있는데 개인금융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가 좀 갖춰지면 좋고 네. 또는 이제 기업금융 쪽은 이제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재무제표만 잘 봐서는 안 되고 요즘에는 그 회사가 갖추고 있는 기술력까지도 이해해야만 돼서 최근에는 기업금융 쪽은 아무래도 공대생들 쪽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은행원으로서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 프로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자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세계 동전 수집, 네. 지폐 빨리 세기, 아, 계속이네요. 은행이 특화된 취미와 특기. 너무 노린 거 아닙니까? 지폐 빨리 세기는. 근데 기계가 다 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옛날에 쓰기 시절에 네. 많이 입사하셨나 봐요. 예. 전공은 무역학과고요. 네. 2017년 2월 졸업 예정입니다. 학점은 3.75고요. 네. 자격증은 무역영어 1급, 국제무역사, 수입관리사네요. 네. 어학 실력은요. 토익이 880점, 어허. 오픽이 IH입니다. 네. 다음 장도 볼게요. 대내 활동으로는요. 주류업체 서포터즈를 9개월간, 무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3개월간 참가했고요. 네. 유기겸 봉사 동아리를 5개월간 참가했습니다. 하네요. 경력으로는요. T물산 원단 소싱팀 구매팀 사무보조를 3개월간 했고요. 네. 모교 국제협력 업무 사무보조를 2개월간 했네요. 그렇죠. 그냥 이거 보고 말하고 싶은 거는 너무 생각나는 게 꽂혔는데 그 동전 세계 동전 모으기랑 지폐 빨리 네. 세기는 너무 좀 노린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재한 씨 말씀에 네. 100% 공감을 하고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이렇게 맞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요. 맞춰 쓰려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기특하긴 한데 네. 귀여워 보이지 누가 봐도 않을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딱 거기에 맞춰 쓴 귀여워. 것처럼 짠 것처럼 이렇게 짠 보이잖아요. 것처럼. 그렇죠. 누가 뭐 특기를 지폐 빨리 세는 걸로 자기 특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긴 그렇긴 합니다. 그냥 귀여운 걸로 혹시 그냥 모르죠 이제 이분이 월수, 일수 이런 거 일수하실지. 하셨다면 뭐 그렇죠. 그러면은 네. 가능하죠. 아, 그러면 가능한데 일수하셨다면. 그냥 뭐 특기나 이런 것들은 네네. 뭐 지폐 빨리 세기처럼 뭐 은행에 맞는 뭐 이런 어떤 특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뭐 누구를 설득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도 네. 특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으로 작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멘토님께서 이 프로필 중에서 이제 눈여겨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지폐 빨리 세기 하고요. 네. 동전 수집 어디 나라 동전일지 궁금하긴 네네네.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봉사활동 경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고객 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희생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유기견 봉사활동 동아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자신이 원단 소싱팀 구매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했는데 섬유 벤더 쪽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은행을 갑자기 지원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분석해 볼 텐데요. 네. 농협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좋아요. 농협은행 입사 후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기술하시오. 700자 이내. 일단은 뭐 길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말하면 지원동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썼는지 소제목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고객을 위한 헬퍼. 헬퍼. 예, 일단 뭐 유치할 수 있는 충분히 고객을 위한 도움을 주시는 분. 네. 네. 보미 씨는 좀 어떻게 봤나요? 요 소제목을? 일단은 어떤 내용일지 감은 안 오지만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뭐 이런 걸 좀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과연 추측한 내용이 맞는지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객을 위한 헬퍼. 고객별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제안하는 사람이 은행원입니다. 저는 NH농협은행의 헬퍼가 되기 위해 2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째, 순발력. 2번의 해외 전시회에 참가자로 참가해 제품을 홍보하며 고객들의 관심을 보이는 점을 빠르게 캐치해 그 점을 어필하며 대화를 유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각 지점에서 시시각각 방문하는 고객들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빠른 순발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고객 응대법. 20살 이후 카페, 편의점, 서포터즈 등을 통해 고객 응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응대보다는 그에 맞게 응대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 업무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응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쌓은 역량을 발휘해 고객을 위한 헬퍼가 되겠습니다. 네네. 뭐 고객이 일단 꼭 맞는 상품을 찾도록 도와주겠다. 뭐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해외 전시 참가 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이런 거를 예로 들어서 이제 좀 자신의 강점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 글에 쓴 이 2가지 내용은 좀 질문에 맞는 소재인가요, 멘토님? 그러게요. 네, 뭐 자신의 어떤 농협 입사 목표가 고객 만족을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 내용이 맞겠죠. 그렇죠? 네.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쨌든 자기가 이 회사를 위해서 농협은행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신이 그 부분이 고객 서비스 마인드라고 한다면 소재를 선택한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읽어본 글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 또는 표현법 이런 거 좀 있으셨나요? 네, 우선은 잘 작성한 부분을 좀 보면 지점 내에서 서비스 능력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이 잘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700자 안에 많은 내용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순발력, 네. 그다음에 뭐 고객 응대법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쓰여지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고객 맞춤형으로 제시했다면 어떤 사례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좀 더 얘기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뭐 순발력 있게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줬다는 식으로 서술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고객을 맞추고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매끄럽고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 수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네. 좋을까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목표가 잘 나와야 돼요. 네. 목표가 잘 나와서 내가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농협은행에서 왜 중요한지를 써야 되는데 그럼 목표 제시에 대한 부분이 좀 적고 그냥 단순히 자기가 고객 서비스를 잘해요라고만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좀 더 구체화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에 이제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는 뭐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같은 것들이 개설했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앞으로 입사해서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단계를 좀 더 확대시켜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금융교육을 실현해서 고객 서비스를 다양화시켜보고 싶다. 네. 이런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에 내가 그와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술해주면 좀 더 알찬, 좀 깔끔한 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를 좀 더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네. 거기에 본인의 경험을 녹여낸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개인과 조직의 목표가 달랐던 경험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행동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기술하시오. 그쵸. 700자 이내에. 일단 조직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해라 이런 건데 이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동아리 폐지를 막아낸 우리. 이거는 어떤 뭐 느낌일까요? 소제목으로 좀 유추가 가능한 제목인 것 같아요. 그쵸. 동아리가 폐지 위기에 있었는데 네, 뭐 우리가 어떤 다 행동을 같이. 통해서 막아냈다. 뭐 이런 음. 내용을 한번 유추가 가능한 것 같은데. 아닐까요? 뭐 그렇죠. 뭐 동아리 폐지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막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개인과 조직의 목표, 네. 내가 목표한 거하고 우리 조직 목표 달랐었는데 그래서 폐지가 될 위기였는데 네. 우리로서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뭐 잘 작성한 소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냥 아예 읽지 말까 이거는. 너무. 네,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뭐 예. 자소서의 어떤 네네.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가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네. 네, 뭐 굳이 네. 뭐 이 표현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기로 네. 할게요. 예. 자, 우리가 예상했던 그 내용은 아니길 바라며 네. 사실 제가 속한 봉사 동아리는 2013년 12월 정기적인 봉사처가 없어서 동아리 폐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정기적이고 능동적인 봉사를 만들고자 기획한 것이 미소팔찌입니다. 이때를 회상해 보면은 수익금 100% 기부 대신 가격을 올려서 수고비를 챙기자는 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회비를 걷어 회식을 하며 왜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지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런 팀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동아리는 TFT를 통한 최고의 팀워크로 새로운 봉사를 기획하고 동아리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조직의 목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조직원의 모두의 목표 지향성이 동일하고 명확할 때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봉사 동아리에서 이 팔찌 네. 수익금 문제를 놓고 멤버 간의 네. 불화를 겪은 얘기를 소재로 쓴 것 네네네. 같은데요. 그렇죠? 뭐 좀 저는 소재로서는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데 네. 멘토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대부분 이제 개인과 조직의 목표 이렇게 쓰라고 하면 네. 팀 단위로서 친구들이 많은 소재를 선택하거든요. 뭐 네. 과제했다거나 프로젝트 했던 걸로 많이 쓰는데 그러면서 동아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소재 자체는 굉장히 잘 선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가 이 항목을 쓰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 친구가 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는 조직의 목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잘 조율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네. 조직 생활을 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 뭐 또는 인턴 경험, 약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소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쭉 봤을 때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네. 일단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뭐 동아리에서 미소팔찌라고 하는 걸 팔았는데 수익금 100% 기부 대신 가격을 올려서 수고비를 챙기자는 팀원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갈등의 주체는 아니고 그런 팀원, 갈등이 일어난 팀원이 있었는데 나의 역할이 이런 팀원을 잘 다독여서 이런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역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자기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하는 과정들이 너무 좀 이렇게 공동의 목표가 이거니까 넌 따라와. 약간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으로만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문장을 좀 살펴보면 좀 쓸데없는 말을 붙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족. 네, 첫 번째 줄에 사실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때를 회상해보면 이런 말들은 굳이 좀 빼도 무방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멘토님이 이 글을 다듬으신다면 어디를 좀 고치실 것 같나요? 네, 뭐 이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전체에 보내준 그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 자소서의 내용을 보면 뭐 이런 표현들이 굳이 뭐 쓰지 않아도 될 건데 쓴 표현들도 있습니다. 네. 맞는데 제가 이런 표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항목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좀 더 서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직의 목표가 수익금 얼마를 얻어서 우리가 얼마를 기부하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는 건지 네. 아니면 폐지될 위기의 동아리인데 뭐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폐지가 안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팀원의 아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갈등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잘했다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네. 소통만 잘했다가 되면 안 되고 어떻게 소통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우리 공동의 목표가 이거니까 너는 너의 의견을 무시해도 돼. 공동의 목표를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만 어떤 설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일종의 강요하는 듯한 강요하는 네, 그런 소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청을 한 뒤에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네. 그럼 수익금의 뭐 10%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회비 운영이나 동아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쓰자라고 하는 일종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갈등이 해결돼야지만 훨씬 더 좋은 어떤 소재라고 내용으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뭐 알겠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럼 마지막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책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보고 책임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700자 이내. 아무래도 돈을 네네.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그쵸. 이 은행원의 자질 중 책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책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원이 자기가 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자기가 책임을 다한 것에서 다하지 않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고객의 어떤 피해로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항목이 많은 어떤 은행에서 나오는 항목들은 아니고 농협은행에서만 좀 이렇게 나오는 항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어떤 질문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정직함을 발휘했던 경험 같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행동했던 경험이나 정직함을 발휘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책임과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함 또는 책임 이런 것들이 편법이나 요령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원자는 책임 부분을 어떻게 썼을까요? 먼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 얼굴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받아들이기가. 일단은 보미 씨는 어떻게 받았나요? 저는 뭐 버스나 택시를 타면 이렇게 운전자 실명제 같은 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확실히 좀 더 책임감을 있게 한 번 더 친절하게 고객들을 맞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본 것 같은데 재현 씨는 어때요? 저도 좋아요. 왜냐면 얼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신임을 내 모습으로서 일단 먼저 주고 넘어가겠다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의 신뢰를 먼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뭐 우리가 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내 얼굴 한번 봐서 뭐 한번 봐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네. 그 뭐 사람들과 신뢰를 줄 수 있다, 뭐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얼굴을 걸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제목 자체는 네. 뭐 그런 의미로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는 소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보미 씨가 읽어주세요. 네. 제 얼굴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저는 매사 맡은 바에 제가 이 일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무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저와 팀원들은 저희가 한국과 회사와 학교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스 밖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제품 체험을 유도하고 제 명함에 부스 번호를 적어 방문을 이끌었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K-팝 동영상을 들어 시선을 유도하며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바이어들도 관심을 보였고 결국 샘플을 조기 완판하고 바이어와의 상담도 이끌어내어 구체적인 거래 조건 10건을 교환하였습니다. 결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나라에, 이 회사에, 이 학교의 대표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와 방문 유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시회에서 발휘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NH농협은행을 대표하는 얼굴, 신입은행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전시회 참가 이야기를 소재로 썼는데 아주 잘 쓴 것 같습니다. 글을 전체적으로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멘토님께서는 이게 책임과 관련된 소재하고 좀 이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책임감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쓰는 네네. 뭐 그 항목이고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으로 내가 뭐 외교 사절단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표현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좀 책임을 주인의식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의미 자체를 좀 더 주인의식에 맞게끔 해서 소재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글을 보니까 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줄임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완판 같은 표현 자체는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긴 그래요?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정도의 줄임말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애들 친구들 그쵸. 줄임말 이런 게 좀 문제죠. 네네. 그쵸. 낄끼빠빠 깨끼빠빠 하시는군요. 네, 오. 저도 네. 뭐 잘하고 하세요 또? 그거 깨끼빠빠만 외에는- 아시고 지금 다른 거 막 아시는 척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상? 네? 문상. 언제쯤 아재예요. 아재인가요? 예, 그럼요. 그거 버스카드 충전급 아닙니까? 네? 뻑카추, 뻑카추. 뻑카추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뭐 그 아하. 정도의 예. 줄임말들은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완판 정도는 네, 많이 쓰는 표현이고 그 친구가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뭐 표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멘토님 근데 요 밖에도 이제 그래서 좀 눈여겨본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이 친구가 책임 이꼴 주인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 좀 잘 살펴봤는데요. 그 외교 사절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내가 그냥 단순히 참가하는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예. 그만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함의 번호를 나눠서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아무래도 이 친구가 내 얼굴을 걸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명함이 일종의 다른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런 표현들은 잘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원이요. 종이의 B급 처방전. 네. 오늘의 지원자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취미 특기를 바꿔라. 오, 되게 이건 순찰살인이네요, 아까. 네네. 아무리 뭐 자기소개서에 책임감, 뭐 정직함을 언급한들 이미 이 취미 특기만 보고 읽지 않을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을. 왜냐면 이미 여기서부터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떨어진다. 않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되게 진정성 있게 글을 쓰는 타입이잖아요, 이분이. 네네. 근데 보미 씨 말대로 그 딱 처음에 그렇게 보면은 이 친구가라고 할 수도 있는 예요. 그런 상사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진짜 본인의 취미 특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네. 돈 세는 게 취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재환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업에 지원을 하는 건데 저는 은행이 좀 더 서비스업에 가깝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돈 계산 또는 어쨌든 정확한 업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감정적인 이제 자기 글이라든가 또는 자기 일대기를 쓰는 것보다 좀 수치에 입각한 굉장히 좀 객관화된 자기소개서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네네. 자, 멘토님 어떤 답변이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볼 때는 뭐 두 분의 평가도 네.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행원인데 네. 너무 고객 서비스 이쪽만 이제 생각해서 잘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그쵸, 지식이나 그쵸. 금융에 대한 노력들을 좀 덜 썼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점 내에서 마케팅 업무들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도 어필했다면 좀 더 그 은행원으로서의 자질과 이런 역량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자기소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모의 면접. 네. 여기서 보면 무역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고 전공도 네네네. 무역학과잖아요. 네. 근데 왜 그 부분이 은행원으로서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돈을 맡기시는 분들의 주체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내가 가진 돈을 맡기긴 하는데 거기서만 사업성이 난다면 우리 아마 은행의 수익성은 어딘가에서 한계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물가 상승이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 맡기는 돈 또는 이제 찾아가신 돈이 거의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환전을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수익 시스템이라 생각을 해서 무역적으로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들은 이제 전공이 다른 분야에서 상경 계열이 아닌 친구들에게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러면 너가 무역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뭐 행원으로서 이 무역 관련된 경험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해 보니까 이제 뭐 행원에 판매하는 것이 상품도 판매하지만 뭐 은행 뭐 여수신 상품도 판매하지만 펀드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문제가 뭐 보호 무역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하는 주가가 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죠. 부분들을 뭐 예를 들면 펀드 가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원으로서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답변했으면 어땠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무역 전시회에 가서 바이어와의 상담을 이끌어서 10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네. 그럼 본인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하는 편인지 얘기해 보세요. 저는 거의 뭐 시각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하고 구체화돼서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들어보면 아 이렇고 이게 뭐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어질 수 있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구체적인 데이터 수치를 준비해 가서 그것까지 이제 같이 곁들이면 아 이 사람이 아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신뢰를 주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은행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끝나고 나서 옵니다. 취업하고 나면 네. 카드 가입해 달라고. 아, 카드 가입해 달라. 중요하죠. 보내놨더니 실제로 중요합니다. 얘가 나를 그다음에 찾아오네. 우리의 뭐 계좌를 한번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저는 모든 은행에 대한 계좌가 다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주로 지인 영업들을 많이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지인 영업에 대한 한계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행원들이 이제 단순히 고객에 대한 서비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을 좀 더 많이 판매해서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스토리텔링 하는 거하고 네. 데이터나 수치를 통해서 설득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좋은 설득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사람들이 잘 챙기기 때문에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서 뭐 지인 영업에 대한 뭐 역량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은행에 입사하게 되면 네. 네, 탄탄대로죠. 네.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가고 싶어하고 또 그다음에 워크앤라이프가 가능한 어떤 곳이 은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기에 은행에 입사하는 그 지원자들의 스펙 또한 높아지고 있고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높기 때문에 만약 은행을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영혼 없이 그냥 은행에 지원하지 마시고 최대한 경제나 금융에 대한 부분들 좀 공부하시면서 그다음에 행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 약간 설득, 그다음에 영업력, 고객 서비스 그리고 어떤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해하는 감각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게 은행 입사의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만큼 네. 경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닦아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NH농협 일반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